저는 저희까지 해줘야 될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일이 지원자이니까 이 어떤 글씨 모든 것 자체를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죠? 이렇게 분석해 주니까. 자, 우선은 지금 전형 절차를 볼까요? 전형 절차? 글씨 너무 작은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막상 편집을 하면은. 자, 우선은 지금 약간의 확대를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조금 글씨니까 조금 가깝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서류 전형 때 영상 제출까지 해야 됩니다. 말이 많죠. 근데 영상 제출까지 했거든? 그런데 화상 면접까지 또 합니다. 검증이죠. 이미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죠. 3차를 실무 면접이에요. 3차. 시간 벌겠다는 전략이죠. 시간. 시험, 여기 그러니까 영상 제출하고 2차 화상 면접, 이때까지. 시간을 좀 벌겠다는 얘기예요. 화상 면접까지가 4월 17일이거든요. 한 달이네요, 한 달. 한 달이나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차, 여기서부터 2차 면접까지, 화상 면접까지, 딱 이 기간 동안 한 달입니다, 한 달. 지금부터. 왜냐면 오늘 3월 19일날 나왔잖아요. 19일. 그쵸.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실제 면접관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 화상 면접까지는 에어프레미아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인사부가 전형을 판단한다라기보다는 프로젝트 팀을 운영할 확률이 큽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한 달 정도 걸리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실무 면접이 있습니다. 실무 면접이 있는데, 왜냐면 이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추려지겠죠. 왜냐면 10,000명 넘게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3,000명 정도. 왜냐면 아시아나하고 똑같을 테니까 3,000명 정도 추려질 테니까 그 이후에 실무 면접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볼 여력이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1,000명 미만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화상 면접을 넣은 겁니다. 형식적인 거죠. 네. 이미지 본다는 얘기죠. 네. 이때까지는 토익 점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토익 점수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때까지는 토익 성적이고 뭐고 오로지 목소리, 이미지, 미소, 외모, 키,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화상이니까 키를 확인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어렴풋이나마 비율 정도로 확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 서류 전형, 영상 제출, 안내. 보니까 서류 전형 시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수기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이제 같이 이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A4 용지 초과되면은 탈락이요. 네,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자, 이때는 이제 이 자소서 있죠, 자소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되나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자기소개서의 토익 성적을 점수가 높다면 밝히는 게 좋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기서 토익 성적을 따로 적는 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소서를 작성할 때, 그럴 때 거기에 토익 성적을 만약에 높다면 알리고 그 다음에 최종 가서 그 토익 성적표를 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제출 가이드 볼까요? 자, 영상 제출 가이드 볼까요? 조금만 더 확대해볼까요? 가까이. 자, 영상 제출 보니까 스마트폰이에요. 90초거든요. 90초. 그 다음에 스튜디오 촬영 안 되고요. 전문 인력 정비 안 되고, 조명 과도하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가장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길거리에서 찍듯이 그냥 집에서 그냥 인사하듯이 이렇게 찍은 어떤 그런 영상들을 우대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제주항공도 제주 캐스팅 보면은
저희 그 이투스 학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 어려운 제주 캐스팅에 최종에 일단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전혀 조명이나 이런 거 없이 오직 휴대폰으로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찍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합격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을 이용했거나 그 다음에 이 비율 이용하는 거 있죠. 앱을 이용해서 또 비율을 잡아주거나 또는 카메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것 자체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불리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뭐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거를 하긴 하겠어요. 인력도 부족한데 실수로 합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자신이 없다면 조명 정도는 뭐 이렇게 뷰티 조명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뻐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뻐 보이는 거가 우선순위, 이미지가 우선순위,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갖다가 아무래도 자연광이 제일 좋죠. 자연광이 제일 이쁘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연광 낮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빛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좀 여유로운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뭐 화초라든지 또는 그림 같은 거 이쁘잖아요. 네, 그림 같은 거 배경으로 해가지고 찍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촬영하는 거거든요. 편집 불가능 먼저 얘기할까요? 유튜브 얘기하기 전에 편집 불가능이라 돼 있는데 유튜브에 광고 이거 한 거 보니까 채용 관련해서 편집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자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컷 편집은 일단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은 안 당하는데 롱테이크라고 해서 컷 편집 없이 촬영하는 거 그거를 선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컷 편집 자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은 그걸로 탈락사유는 안 되는데 일단은 롱테이크 기법으로 그냥 한 번에 촬영한 거에 비해서는 우선순위로서는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컷 편집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컷 편집을 하게 된다면 다시 촬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럴 때 그게 만약에 컷 편집이 필요하다면 그냥 굳이 컷 편집을 하지 말고 다시 촬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다시피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URL 주소 받아서 이제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권한을 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공개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너네들이 공개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공개로 해가지고 만약에 검색시 걸리면 당연히 추적 면접에서 떨어지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영상 올리게 되면 무조건 비공개로 해서 당분간은 남들이 볼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된다거나 검색이 되거나 네이버 같은 데서나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거든요.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걸로. 그럴 경우에는 실무 면접 지나고 나서부터는 검색을 아마 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때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업로드 방법은 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게 지금 채용 방법이었고 요 과정까지가 얼마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근데 화상 면접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화상 면접. 화상 면접이라는 게 뭐 인공지능 AI로 하게 될지 아니면 뭐라 그러나 직접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아직은 준비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우선 서류 제출 기간. 우선 1차하고 영상 제출 기간 짧아요. 3월 25일까지예요. 생각보다 길어요. 당연히 뭐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들도. 예,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4차 난리 났어요. 4차까지 있어요, 여기. 어마어마해요. 바로 실무 면접 이후에 임원 면접 갈 때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얘기거든요. 완전 아시아나 스타일. 아시아나항공 그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완전히 아시아나 스타일로 전형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세요? 이게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이라는 거 못 느끼세요? 영상 그거는 뭐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뭐 회사에 서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시아나항공만큼의 어떤 서류를 골라낼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진도 없습니다. 사진도 제출 안 하잖아요.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촬영할 때 팁, 그 다음에 뭐 자소서를 작성할 때 팁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분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서 특정 특이사항이 나옵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신 경우에는 공인어학 성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토익 성적 높으면 무조건 적어야죠. 무조건. 근데 말로는 뭐 1650 미만이면은 뭐 그냥 안 적는 게 낫다. 차라리. 뭐 이런 말들이 올 정도로 높은 점수가 유리합니다. 토익 점수 600점대라. 적지 마세요. 안 적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그래서 일단은 토익 점수가 900점대라든지 800점 이상이라면 꼭 적으세요. 자소서에. 예, 자소서에 적고 성적표 제출하세요. 그게 유리합니다. 네. 이미지로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스타일 제가 전문인데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입니다. 확실하게. 뭐 전형이 훤히 뭐 드러납니다. 어떻게 뭐 전형을 하게 될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 인터뷰 기간도 막 2년이에요. 1년도 아니에요. 2년이에요. 2년.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년 동안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이제 항공사 운영 방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채용 관련 문의는 채용 사이트에 질문하기로 해서 이제 사람 이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 그런 거죠 뭐. 신생 항공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 예측 가능하니까 저의 말을 믿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완전히 이것이 뭐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이라는 걸 저는 단박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어프레임의 채용 공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보죠. 또 글씨가 너무 이게 바로 오늘 채용 공고가 2차로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제 청와대 민원이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거든요.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고 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공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슨 글씨 쓰듯이 그냥 뭐 하여튼 뭐 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인사과 직원이 이게 보기가 편하세요 여러분들? 이 수많은 깨알 같은 글씨 그냥 간단하게 PPT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조차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뭐 불편해도 우리들이 뭐 채용을 해야 될 항공사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깨알 같은 글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볼까요? 이게 뭔지? 자, 우선은 채용 방식, 뭐 부연 설명이죠. 자, 일종의 여기 성적 위주 채용을 탈피한다. 뭐 각자의 강점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고요. 자, 우선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서류 접수, 동영상 포함, 화상 면접 여기까지가 1개월 실무 면접. 여기서부터 서류가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예. 한 장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 페이지로 분류하겠죠? 자동 탈락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은 핸드폰이에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90초 이내. 네,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진솔하게 담으면 진솔하게 화려하게 하면 안 돼요. 제주 캐스팅처럼 끼를 부리면 안 되고 재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즉 플라이 강원 같은 그런 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성적증명서 등은 최종 면접 때 제출하면 된다. 뭐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토익 등 영어 공인 성적표를 제출 의무도 없다. 물론 처음에는 없죠. 안 내도 됩니다. 최종까지 안 내도 돼요. 영어만 잘한다면. 그런데 당초 모집 공고에는 600점 이상으로 했고 성적표가 없더라도 응시할 수 있다. 영어 능력은 면접 때 영어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영어 인터뷰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인터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뿐만 아니라 신입 모두 다 영어 면접 능력을 영어 면접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이게 없으면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토익 점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우아한 이미지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미지에 그 다음에 영어 회화 능력이 좋다면 토익 생략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의도예요. 얄밉습니다. 어떨 때는. 이미지 위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채용 문턱 뭐 18세 이상 네, 그 다음에 등등등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상 인터뷰 없습니다. 화상 인터뷰에 대한 근데 여기서 인성과 자질을 검증할 계획이다 해서 뭔가 AI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성과 자질이니까 AI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래서 AI 같은 느낌을 염두에 두고 화상 면접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상 인터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어프레임의 면접관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인성과 자질이기 때문에 AI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죠. AI 면접 자체가 그게 이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면접복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면접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보일까요? 면접복? 잘 안 보이려나? 일단은 보일까요? 보죠. 면접복. 네. 자, 면접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 두 단계인데 면접은 자유예요. 면접복 자유고요. 그 다음에 뭐 블라우스의 검정 또는 감색 이런 거는 너무 싫대요. 과감히 깨겠다. 그러니까 절대 모나미룩을 입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자, 평상시에 즐겨 입는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일률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을 보겠다. 결론적으로 모나미룩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헤어스타일 얘기도 없어요. 그냥 자유입니다. 그냥 지주항공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미지가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되거든요. 모나미룩보다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아시아나항공이 다소 보수적이기 때문에 화려함보다는 제주항공은 달라요. 화려함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준 세미 정장 같은 느낌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 면접 때는 또 에어프레임이나 유니폼을 입고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제작 의뢰 중인데 샘플 몇 개 정도는 뭐, 왜냐면은 이 최종 면접 때에 들어갈 인원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 지원할까? 10,000명? 10,000명이 지원하면 한 3,000명이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가 걸러지겠고요. 이 중에서 또 화상 면접을 통해서 뭐 한 900명 정도? 이렇게 걸러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900명에서 다시 임원까지 가는데 900명에서 한 임원 면접까지 가는 인원을 한 600명 정도? 많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더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이 최종 면접 때 이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유니폼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다 돈인데 600명한테 입힐 그런 유니폼을 만들 수 있다면 거의 대한항공급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종은 생각보다 빡셀 것 같다. 뭐 200명 미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 예측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도움이 많이 됐나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